건강한 개인, 행복한 가정, 성공한 인생, 국가대표 가정행복 코치 이수경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시나리오가 있습니까? 며칠 전 세 번째 책 출간, 아직 출간도 아니고 이제 탈고만 한 상태인데 벌써 강연 요청이 들어와서 이른 새벽 짧은 줌 강연을 했네요. 월요일 이른 아침에 60여 명이 모이셔서 깜놀했어요. 반응과 리액션들이 좋으셔서 제가 더 많은 에너지를 받았답니다. 강의 중과 강의 후 반응이 얼마나 뜨거우셨는지 후기와 영상으로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국가대표 가정행복코치 이수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와, 반갑습니다. 여러분 월요일 새벽 이 시간에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이셔서 저 정말 깜놀했어요. 이 시간이 보통 바쁜 시간입니까? 그런데 네. 여기에 이런 분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이셨다는 것은 여러분이 인생의 시나리오가 확실하게 서 있다는 말입니다. 네. 왜 사십니까? 인간은 행복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요즘 테스형이 유행인데 제자가 텔레스형이죠. 아리스토텔레스야말로 대표적인 행복론자죠. 자,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행복은 인간의 절대선이다. 인간이 살아가는 이유이자 목적이 바로 행복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네. 그렇다면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는 행복 추구 행위예요. 여러분이 밥을 먹고 잠을 자고 똥을 싸고 공부를 하고 운동을 하고 일을 하고 돈을 벌고 돈을 쓰고 결혼을 하고 섹스를 하고 모든 것들이 행복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행복이 도대체 뭘까요? 자, 네. 제 직업이 가정행복 코치잖아요. 그래서 네. 제 나름대로 행복을 정의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심리적 정의는요, 말씀하신 거하고 같아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상태, 그리고 행위를 통해 만족을 얻고 보람을 느끼며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일생 동안 지속적으로 경험할 때 우리는 성장하고 그때 우리는 행복이라고 부른다. 다시 말하면 행복의 4요소는 욕구, 만족, 보람, 성장이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욕구가 있죠. 네. 그 욕구를 우리가 해소하기 위해서 행동을 하고 만족을 얻습니다. 그런데 모든 욕구가 다 존중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람과 의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욕구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볼까요? 누군가 저를 괴롭혀요. 제가 그 사람을 때리고 싶어요. 그건 저의 욕구죠. 그 사람을 때려요. 저 만족합니다. 그런데 보람과 의미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죄책감과 죄의식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욕구라는 것은 도덕적 욕구가 존재돼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프로세스가 일회성, 어쩌다 한번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성, 평생에 걸쳐서 여러 번 경험할 때 우리는 성장을 하게 되고요. 그때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걸 행복의 기본 개념으로 보고 저는 이걸 대상에 따라서 이름을 다르게 붙였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것, 우린 자기애라고 부르죠. 그 다음 사랑하는 사람, 즉 가족을 행복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가족애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 나와 가족뿐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다른 사람들, 또 나아가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행복하게 하는 것, 우린 그걸 인류애라고 부릅니다. 바로 공자 형님이 말씀했던 수신, 제가, 지구, 평천하가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자, 나 자신이 먼저 행복해지고 가족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 내가 소속한 사회, 국가, 더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까지 행복하게 할 수 있다면 이게 진짜 행복 아닐까요? 28년 직장 생활을 했고 14년째 기업을 경영하고 있고 지금 20년째 가정행복 코치로서 활동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정말 별 볼 일 없던 분들이 어느 날 돈도 많이 벌고 사회적 지위도 생기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연도 하고 소위 성공자의 반열에 올라서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방에 훅 가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어느 날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더라고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몇 년 전에 한 노숙자가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 책이 대박이 났어요. 베스트셀러가 되고
방송에도 출연을 했고요. 이분이 방송국 출신들의 PD들과 함께 일반인들을 자기처럼 키운다면서 강연 오디션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한 1, 2년 지나서 슬그머니 없어져 버렸어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인생에 시나리오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 인생의 시나리오라는 게 뭡니까? 100세 시대인데 70, 80년을 잘 살아내야 비로소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자, 30년은요, 배우고, 30년은 벌고, 30년은 봉사하는 것이 그런 인생 시나리오야말로 진정한 시나리오라는 거죠. 자,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 아시죠? 스릴러의 영화의 유명한 거장입니다. 이분이 무슨 말을 했냐면 훌륭한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딱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좋은 시나리오, 좋은 시나리오, 좋은 시나리오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인생의 시나리오를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에 꽂혀서 배웁니다. 책 읽는 법도 배우고, 책 쓰는 법도 배우고,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돈 버는 법도 배우고, 파워포인트 잘하는 법도 배우고, 유튜브, 인스타로 성공하는 법도 배웁니다. 그래서 반짝 잘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사례처럼 어느 날 한 방 훅 하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죠. 또 많은 사람들이 로망이 뭐냐 하면 자녀 교육입니다. 우리 아이들 공부 좀 잘했으면 좋겠다.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다. 대기업에 취직했으면 좋겠다. 물론 자녀가 잘 되는 건 부모들의 로망이죠. 자, 그런데 이분들이 하지 않는 게 있어요. 뭘까요? 바로 부부관계 개선 안 합니다. 우리 부부 사이는 됐고 우리 애들이나 공부 잘했으면 좋겠어. 부모들 자신은 관계 개선 안 하면서 자녀 교육에 열광하는 분들 많이 계세요. 자, 제가 다니는 교회에 매일 새벽 어떤 자매님이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아들들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나 그 인간하고는 절대로 화해하라고 하지 마세요. 그건 죽어도 못해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들으십니다. 이분을 저한테 보내셨어요. 저희 부부가 이 부부를 6개월을 코칭해서 인꼬 부부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썽 부리던 아이들이 부모 사이가 좋아지니까 열심히 공부해서요. 둘 다 스파이를 들어가더라고요. 지금도 이 부모님은 저만 보면 밥 사겠다고 하시는 분들이죠. 저는 책을 2권 쓴 사람입니다. 첫 번째, 이럴 거면 나랑 왜 결혼했어라는 책은 2012년 5월에 나온 책이고요. 두 번째, 차라리 혼자 살 걸 그래서는 2017년 11월 딱 3년 전 요맘때 나왔네요. 두 책 모두 결혼 분야의 베스트셀러를 넘어서 스테디셀러로 사랑받았던 책이죠. 그런데 제가 제 책 자랑하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은 제 책의 독자이자 홍보 대사들을 만나고 계십니다. 가정생활 분야에 6개 카테고리가 있어요. 결혼, 출산, 임신가족, 육아, 자녀교육, 요리, 집 살림. 그 중에서 제 책이 한참 잘 나갈 때, 결혼 분야에 1, 2등 할 때 가정생활 전체에서 몇 등 했는지 아세요? 100등 내외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1등부터 99등까지 전부 임신하고 애 낳고 애 키우고 애 교육 어떻게 시키고 음식 뭐 해 먹고 인테리어 어떻게 하고 그런 책을 다 사본 다음에 제 책을 사본다는 말이죠. 이게 정말 현실이라는 거죠. 돈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명예를 얻고 이런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큰 꿈 꾸셔야 합니다. 돈 많이 버셔야 합니다. 성공하셔야 합니다. 그 전에 인생의 시나리오를 먼저 세우자는 말입니다. 잠깐 잘 되는 시나리오가 아니라 7, 80년, 100년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시나리오를 세우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기경영, 가정경영, 일터경영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내 인생 전반에 걸쳐서 이런 시나리오를 세워야 한다는 거죠. 최근에 3번째 책을 탈고했는데요. 그 책 이름이 바로 무나리오입니다. 소위 시나리오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쓴 책이죠. 아직 출간 전이지만 브런치라는 사이트에 가시면 읽어보실 수 있고요. 여러분, 시나리오 없이 돈 많이 벌잖아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돈 때문에 망가지더라는 거죠. 자, 내 인생의 시나리오를 다 세웠어요. 그러면 그 큰 꿈 어떻게 이룰까요? 작은 실천이 바로 큰 꿈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자, 100년 시나리오를 세우셨으면
그걸 10년, 5년, 3년, 1년, 한 달, 하루로 쪼개셔야 됩니다. 이렇게 잘게 잘게 쪼개셔야 돼요. 이런 말이 있죠. 탁월함이란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다. 이 말 맞나요? 틀렸어요. 행동을 해야 습관이 되죠. 자, 물론 이 말의 의미는 한두 번 행동해서는 습관이 되지 않는다. 습관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해라라는 말이지만 어쨌든 습관을 되려면 행동부터 해야 된다는 거죠. 일단 시작하셔야 합니다. 다시 여쭙겠습니다. 자, 나는 책을 출간하고 싶습니다. 그런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채팅창에 한번 네. 1번을 남겨주셔서 좋습니다. 아니, 이건 채팅을 하지 말고 그냥 손을 들어주시면 돼요. 보이니까. 아, 눈에 다 책을 보이시는군요. 출간하고 싶어요. 이런 분들 손 들어주십시오. 네, 빨리 손 드세요. 아무나. 네, 많은 분들이 손 드셨네요. 네, 좋습니다. 네, 자, 역시. 그러면 이번에는 다른 질문 드릴게요. 나는 출간할 겁니다. 이런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여기도 몇 분이 손 드시네요. 자, 두 질문의 차이를 이해하셨나요? 출간하고 싶어요. 출간할 거예요. 차이를 이해하셨나요? 좀 들여다볼까요? 하고 싶다와 한다의 차이죠. 영어로 보면 wish와 do의 차이입니다. 심리학 용어로 볼까요? 희망사항과 목표의 차이죠. 자, 여러분, 출간하고 싶다 그래서 책이 나오지 않아요. 출간한다 그래야 그때 책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죠? 자, 희망사항이 목표로 바뀌면 D-Day가 나와요. 언제까지? 자, 1년 안에 내가 책을 낸다고 보죠. 그러면 1년 동안에 300매의 원고지가 필요한 거예요. 무슨 말이죠? 하루에 한 장씩 쓰면 되는 겁니다. 오늘도 한 장 쓰고 내일도 한 장 쓰라는 거죠. 내가 책으로 한 권 출간하겠다. 1년 뒤에 라고 마음먹는다면 오늘 한 장 쓰고 내일 한 장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정해놔도 우리 못 쓰죠. 왜? 우리는 작심삼일 전문가잖아요. 하루 쓰다 포기하고 쓰다 포기하도 자존심이 상하다 어느 날 분노가 치솟는 순간이 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저는 이걸 긍정적 분노라고 부릅니다. 일단 쓰셔야 돼요. 중도에 포기하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쓰고 내일 포기해도 괜찮아요. 그래도 쓰세요. 다음날 또 쓰시면 돼요. 자, 제가 언제 긍정적 분노를 느꼈냐? 첫 책이 나올 때 2011년입니다. 제가 10년을 주물럭거렸어요. 직장 생활하랴, 기업 경영하면서 책 쓰는 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건 핑계였어요. 그런데 2011년 어느 날 코엑스에서 독자와 작가의 모임에 내가 참석을 하게 됩니다. 400명 정도가 모이는 자리인데 앞좌석에는 50명의 작가가 앉아 있고 뒷좌석에는 저를 포함한 300여 명의 독자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앞에 있는 작가들을 보았는데 새파랗게 젊은 친구들도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제 안에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저렇게 젊은 친구들도 책을 썼는데 넌 도대체 뭐 했냐? 10년을 책을 쓴다고 주물럭거리고 있냐? 한심하다 한심해. 이런 생각이 들고 그때 제 안에 분노가 일어나더라고요. 자, 그때 저는 이렇게 결심합니다. 나는 내년에 반드시 저 자리에 앉아 있을 거야. 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걸 저는 긍정적 분노라고 부릅니다. 자,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새벽에 눈을 뜨자마자 컴퓨터 앞에 앉습니다. 글이 써지든 안 써지든 5개월을 지속했습니다. 5개월 만에 드디어 탈고하게 됐고 다음 해 5월에 제 첫 책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10년을 주물럭거렸던 책이 5일 만에 완성하게 된 원인이 뭐였을까요? 첫 번째, 희망사항을 목표로 바꾸니까. 두 번째, 긍정적 분노가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그 모임에 참석하지 못했더라면 제 책은 10년이 아니라 20년이 돼도 못 나왔을 겁니다. 자, 두 번째 제가 긍정적 분노를 느꼈던 것은 최근의 일입니다. 세 번째 책을 제가 썼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책도 제가 어느새 1년을 주물럭거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추석 연휴가 여러분 5일이나 됐죠. 추석 연휴 끝나자마자 제가 잘 아는 책을 90권 쓴 작가가 포스팅을 했더라고요. 5일 만에 책 한 권을 끝냈다는 거예요. 헐. 그런데 이분이 자기의 모든 원고를 자기의 노트북에 넣어뒀는데
그 노트북을 올해 여름에 제주공항에서 분실을 했어요. 못 찾았어요. 원고가 다 날아간 거예요. 클라우드에도 안 넣어놓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단 5일 동안에 자기 머릿속에 있는 기억을 다 꺼내서 책을 썼다는 말을 듣고 또 제 안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야, 남들은 5일 만에 책도 쓰는데 너는 또 1년을 허송세월하고 있었잖니.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그때 제가 결심합니다. 10월 한 달 동안 나는 이 책을 끝낸다. 10월 6일부터 매일 새벽 2시간을 제가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10월 29일 드디어 원고를 출간하고 브런치라는 공모 전에 제가 프로젝트를 출간하게 됐죠. 자, 여러분, 제가 책을 사례로 말씀을 드렸지만 책뿐만이 아닙니다. 인생의 시나리오가 서 있으신 분들은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자기의 의사결정과 행동을 선택할 수 있더라는 거죠. 저는 제 인생에 별로 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제 몸이 문제였습니다. 이게 4년 전 제 몸이거든요. 자, 4년 전에 제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몸짱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5개월 동안 열심히 운동을 해서 이 78kg의 몸을 69kg로 만들고 식스팩으로 에이팩으로 제가 만들었습니다. 지금 4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71kg의 몸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나리오가 확실하게 서 있는 분들은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문제는 시나리오입니다. 시나리오는 인생의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시나리오가 서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시나리오는 무엇입니까? 자, 그런 사람이 담배를 피워서 자기 몸을 태우겠어요? 그런 사람이 술을 많이 마셔서 자기 몸을 망치겠어요? 그런 사람이 미래를 대비한 저축하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이 운동 게을리해서 건강을 해치겠어요? 그런 사람이 가족을 사랑하지 않겠어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대한민국에서 최고가 되라, 1등이 되라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최고가 되고 1등이 됩니까? 톨스토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한 해의 가장 큰 행복은 한 해의 마지막에서 그 해의 처음보다 훨씬 나아진 자신을 느낄 때다. 여러분은 올해 초보다 얼마나 나아지셨습니까? 많은 책을 읽고 많은 강의를 듣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작은 실천입니다. 1000권의 책을 읽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그건 말짱 도루묵이에요. 이건 성장이 아니에요. 그러나 단 한 줄의 글귀에 꽂혀서 실천하면 그건 내 것입니다. 그때 나는 성장합니다. 자, 모든 사람들은 두 종류로 나뉩니다. 하는 자와 하지 않는 자. 날쌘는 사람과 뚱뚱한 사람. 담배 피우는 사람과 피우지 않는 사람. 시나리오가 있는 사람과 시나리오가 없는 사람으로 나뉩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가 끝나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하실 겁니까? 좋은 강의 하나 들었다. 그 사람 강의 잘하네. 이러실 건가요? 그건 여러분께 아니에요. 그건 강사 거예요. 언제까지 박수만 치실 겁니까? 박수 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박수 받는 인생이 되십시오. 많은 배움보다 더 중요한 게 작은 실천입니다. 오늘 이 아침이 교양 강좌 하나 듣고 끝나는 날이 아니라 10년, 20년 뒤 여러분의 인생 시나리오를 세우는 위대한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인생을 사자성어로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운을 띄워주시면 제가 여러분과 같이 사자성어를 나눈 인생의 지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행복하기로 마음 먹은 만큼 배운 만큼 실천한 만큼 다음이 중요합니다. 딱 그만큼만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마음 먹지 않았는데 행복할 수 없고요. 배우지 않았는데 행복할 수 없고 실천하지 않았는데 행복할 수 없습니다. 자, 강의를 끝내면서 지금까지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같이 나눠볼까요? 행복의 4요소는 욕구와 만족감, 보람과 의미, 성장이었죠. 두 번째, 인생의 시나리오를 세우시는데 자기경영, 가정경영, 일터경영에 대해서 전반적인 시나리오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긍정적 분노를 가중시키십시오. 네 번째, 많은 배움도 중요하지만
작은 실천이 여러분을 위대하게 만들 겁니다. 인생은 행, 마, 배, 실입니다. 인생의 위대한 시나리오 세우시고 행, 마, 배, 실 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이건 제 프로필인데요. 저희 네. 가정행복 코칭센터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제가 진행하는 네. 유튜브 행가래 TV도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대한 하루 와.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한번 감사합니다. 공유창 한번 잠깐만 내려주시겠어요? 네, 네. 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오늘 강의 안 네. 들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그렇게 말씀해 여러분들. 주셔서 제가 힘이 나네요. 아, 네, 여러분들 오늘 정말 큰 도전을 받았고 저도 정말 귀한 도전을 받았는데요. 우리 대표님, 우리 오늘 원래 이게 시간이 오버되면 항상 끊는데 끊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대표님 강연이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너무 들어가지고 빠져가지고 그래서 대표님 제가 저녁 강연에 한번 좀 초청을 하고 싶은데 좀 수락을 좋아요. 해주시겠어요? 날짜 맞춰 봅시다. 와, 박수. 네. 이게 진짜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절대 아닌데요. 또 함께 해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12월 중 저녁 강연을 기획 중이며 인생의 시나리오를 다시 쓰고 싶으신 분들을 모시고 하프데이 워크숍을 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이 행복해질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내주고 있는 사실은 참 놀랍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다. 아자아자.